자,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10개의 어떠한 핵심적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핵심적 틀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자, 일단은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거 교육부가 아예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사진 있고요, 반 있고 담임 선생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모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누군지. 저는 사실 이것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죠?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적사항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제 문제의식이죠. 언제나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인풋의 역할보다는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아웃풋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주소가 들어가네요, 주소가. 아,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그쵸? 예, 이사 가지 마세요.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수술한 것까지 해서 딱 여기까지는 1, 2, 3은 그냥 학생의 기초적 행정자료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항목이 있죠? 10개의 항목 중에서 이 3개의 항목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 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무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괜히 애가 좀 무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명칭들이 아마 바뀌게 될 거고요. 앞서 제가 살짝 문제 제기했었던 이 부모님 인적사항도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 인권적 수준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번째가 수상실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상실적을 고입에서는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상실적을 딱 보시면요, 대회가 나오고요, 대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이 나오고 수상연원일이 나오고 수여기관이 나오고 참가대상이 나옵니다. 어느 게 좋은 거죠? 많이 참가한 게 좋은 겁니다. 전교생 뭐 이런 거.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산문 부분 장원 전교생 1532명. 오, 예, 글 좀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5번은 진로 희망입니다. 여기에 진짜 웃겼던 게요, 부모님 진로 희망도 들어갔던 거 아세요? 저는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부모의 진로 희망을 왜 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부가 점점 정교해져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처음엔 서류 5개도 막 들어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부도 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들어갔을까? 부모님이. 그쵸? 그리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랑 애랑 달라. 애는 교사 하는데 엄마는 계속 끝까지 의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면 그래, 나는 계속 의사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애가 교사였지만 엄마는 의사였으니까 좋게 봐주지 않을까, 그 작은 마음으로 썼다는 거 제가 알겠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진로 희망사에 쓰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뀌어요. 고등부에 있어서 앞으로 진로 희망 쓰는 것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요소. 이게 비교과의 꽃이죠? 네, 비교과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의 영역입니다. 자, 어머니,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유치한 거예요. 뭘 암기하고, 학습할 때 뭘 암기할 때 가장 유치한 게요, 유치하게 암기하면요 다 이해돼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다 이렇게 외워요. 자동봉지 이렇게 외워요, 입으로. 예,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크게. 자, 시작합니다. 자동봉진. 자동봉진. 자동봉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자율활동. 동, 동아리 활동. 봉, 봉사활동. 진, 진로활동.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떠한 교과 외 활동의 4개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과 활동 외에 이 아이의 비교과적인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4개로 나눈 겁니다. 그 4개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맞게 기록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봉사활동은 반드시 여기에 실적이 쭉쭉쭉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사에 뭘 했냐가 탁탁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소 또는 주간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어쨌든 되죠. 그래서 1365에 등재된 곳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1365에 등재됐다 하더라도 학원들이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비누 만들기, 뭐 영어 번역 봉사 이런 것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미리 봉사활동 할 때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됩니까? 라고 한번 좀 물어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걸 하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가 뭐 혹시 방송이 나갈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렇죠? 그래서 봉사기관은 1365에 등재도 되고 공식적인 뭐 사단법인 인가도 받고 이런 데서 뽀대나게 하는 곳에서 그리고 좀 건강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시간 나옵니다. 누적 시간 나오고 날짜도 이거 말고 이거 보조자료에 날짜 나옵니다. 날짜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뭐 했는지가 쭉쭉쭉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교과입니다. 교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성취도, 원점수, 표준편차가 들어갑니다. 표준편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석차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상대평가라는 뜻입니다. 절대평가는 뭘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표준편차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세특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국어 선생님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학생부의 꽃이라고 하는 교과 그리고 교과 세특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부에는 8번째 항목에 뭐가 있냐면요. 중학교 학생부에는 교양 과목이 있죠. 중학교 때 학생부에는 자유학기제가 들어있습니다. 자유학기제. 8번째 항목으로. 근데 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항목에는 자유학기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엔 뭐가 있죠? 독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항목에는 행특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임선생님이 쓰십니다. 고등학교 학생부는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르죠? 다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사진 있고 똑같습니다. 인적사항 아우 참 훌륭하게 썼네요. 부모 간병. 참 그 교육부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 간병하기 위해서 애가 이틀 정도는 결석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수상 실적이죠. 다음 주에 공식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수상 실적이 한 학기에 뭐만 기록되게 되죠? 하나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되지만 대학 입시에 사용할 때는 한 학기에 하나만 제공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뭘 제출해야 될까요? 효행상과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이 아이는 뭘 제공해야 될까요? 1학기 때 효행상이 있고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얘는 뭘 제안해야 될까요? 뭔 소리 하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과 우수상은 세특이 제공되어지고 교과가 제공되어지니까 얘 석차를 알 수 있잖아요. 뭘 제공해야 돼요? 효행상을 제공해야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김주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죠? 컴퓨터 경진대회 정보 검색이 있고 독서 기록장 쓰기가 있어요. 여기서 뭘 제공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애에 따라 다르죠. 애에 따라 다르죠. 애에 따라 다르죠. 가능하면 뭘 제공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독서 기록장 쓰기 장려상이 주는 가치는 뭐냐면 1102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경진대회의 가치는 어쨌든 전교생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부만 있어요. 중등부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 의미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진로 희망사유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또 있습니다. 쭉 배드민턴, 요즘 배드민턴 중요하죠. 네. 배드민턴이 얼마나 무릎 나가는 거 외에는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자, 이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외쳐보셔야죠. 자, 시작합니다, 어머님들. 자동봉진. 한 번 더. 자동봉진. 예,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입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익숙하게 외우시면 신나집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역시 세특이죠. 그 다음에 요 과정도 있어요. 이거 성취도만 갖다 놓고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패스했냐 패스하지 않냐 요걸로 보기도 합니다. P 그 다음에 해가지고 대부분 다 성취하게 되고요. A, B, C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A, B, C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예비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A, B, C로만 표현합니다. 아이의 어떠한 석차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과목의 내신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A, B, C, D, E 석차.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앞으로 좀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다. 과목에 따라서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하 벡터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기하 벡터를 꼭 하고 싶어. 수학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석차로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신청하죠?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선행학습 많이 시킨 어머님들은 분하시겠지만 그건 제가 매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수학은 이제 미적으로 종결됐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하 벡터 근데 하긴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에 가고 싶거나 수학과를 가고 싶어서 기하 쪽을 공부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10명이 했네요. 20명이 했네.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그렇게 되면 누가 수강 신청하냐고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수강 신청해서 만약에 석차가 7등급이 나오면 전체 총평점이 나빠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진다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수강 신청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그냥 A, B, C로 해줍니다. 좀 많이 하고 여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풀어놨습니다. 다 그냥 내신을. 그래서 이번 예비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A, B, 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각각의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 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행특, 그 다음에 독서 목록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국어 선생님들이 만드셨는지 국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흐름이 잡히시죠? 제일 좋은 건 학생부의 기본 틀이 이거구나. 그쵸? 이런 어떠한 틀을 가지고서는 만들어지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글자 수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머님들? 글자 수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예요. 글자 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글자 수라고 하는 건요, 어떤 글자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에요. 학생 성명 20자, 김수환부,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기준 20이고요. 학부모 성명 15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되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개의 이름이지만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만약 한글로 기록한다라고 하면 제가 유일하게 아는 몽골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몽골 여자의 이름을 아는데 언느르 빠느르. 언느르 빠느르. 6자거든요. 수정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언느르 빠느르면은 여기다가 언느르 빠느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의미 없고요. 바뀐 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교육부가 이제 앞으로 바뀌었다라고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6쪽을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뭘 보셔라? 17쪽부터 보셔라. 기존의 것은 16쪽으로 교육부가 2018년에 발표했지만 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신판이다. 이게 최신판이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지금 현재 16쪽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7쪽서부터 나와 있는 변화된 내용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글자 수가 갖고 있는 마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비교과가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교과의 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었죠, 어머님들? 창의적 체험활동이 과거에는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500자, 진로 1000자, 행특 1000자. 이건 무려 몇 천자예요? 4000자예요. 어머니들 4000자면요, 애 인생 낱낱이 1년 정도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4000자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이 4000자는요, 뭐든 할 수 있는 숫자예요. 어머님들이 한번 뭘 적어보세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태풍의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승정원 일기의 첫 번째가 날씨부터 기록되거든요. 삼남지방에 바람이 불었다. 아주 거대한 바람이 불어 백성의 피해가 크다. 몇 자 둥치의 소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 이게 태풍의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태풍사 연구할 때 승정원 일기를 쓴대요. 기록적으로. 근데 그걸 이렇게 한자로 쓰면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삼남 풍 뭐 해서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아이의 삶의 행적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의 자율활동이 다 똑같아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붙이고 해가지고 사실상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율활동이 거의 다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성을 찾기가 좀 사실상 쉽지가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막 열심히 사는 애들은 막 자율활동에 막 이상한 거 막 넣고 같은 거 막 넣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천자라고 하는 정도는요, 되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몇 자로? 500자. 동아리 몇 자? 500자. 봉사는 이제 기재목. 그냥 봉사는 활동한 행적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가 몇 자죠? 700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특은 담임선생님 500자. 행특이 1000자 너무 심했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애들이 27명이면 27,000자. 행특만 27,000자를 써야 돼요. 이게요, 1000자 정도가 A4 요만큼 되거든요, 어머님들. A4 4분의 3 정도 돼요. A4 한 장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아이의 행특을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적어주시려면 A4 20장짜리 문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학기 말에.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학생부의 기록에 관련된 기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담임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지시는데 그게 개인의 역량에 맡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학생이 주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록은 선생님들이 해주시지만 기록에 관련된 삶을 어필하고 삶을 만들고 삶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입장 바꿔놓고 요즘 연금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면서 이걸 얘기하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도 해야 되죠?
행특만 써야 되나요? 교과 세특도 적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과 세특을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4줄, 4줄이면 200자입니다. 200명의 교과 세특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역시 상당 부분에 대한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에 관련된 업무만 딱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그 정도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성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사에 대한 질, 교육, 연구,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의 학생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행특은 500자입니다. 잘 주는 거예요. 그쵸?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율활동 몇 자? 500자. 동아리활동 몇 자? 500자. 봉사활동, 미기재. 진로활동, 700자. 행특, 500자. 이걸 기억하셔요. 아니, 예를 들어서 행동특성 사항을 선생님이 썼어요. 종합적 평가죠. 근데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걸 학생부를 딱 봐요. 엄마들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엄마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뭐. 그쵸?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성격 급하신 어머님 전화합니다. 아, 선생님 뭐 우리의 내용들 해가지고선 좀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쓰란 얘기잖아요. 어머님들 글 잘 쓰세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근데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말 나도 잘 쓰고 싶은 거라니까요. 난 최선을 다해서 쓴 거. 내가 글 쓰는 능력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30대, 40대, 50대는 글쓰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못 받았다고요. 올가 교육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이 정도 열심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선생님들이 받는 압박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중복된 게 있어요. 보면 안타깝죠. 아니 거기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또 써서 우리 선생님이. 그럴 땐 어떡할까요? 요 문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일을 되게 잘한 게 있어. 그쵸? 그러면 그걸 좀 넣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뭐라도 하나 더 열심히 살았다는 행적을 하나 더 점 하나 더 찍어달라는 거죠. 점과 점이 모여 선이 되는데 점 하나 더 찍어달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화할 때 클래스가 좀 있어야죠. 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500자밖에 안 되는데 너무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을 칭찬해 드려야죠. 500자 잘 채웠지 않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 내용이 000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좀 반복된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이러면서요. 읍소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뭐 다 관행적 불법이죠. 선생님 봤는데 그 선생님도 그래? 이거 선생님 고유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0000에 관련된 0000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좀 빠졌어요, 선생님. 선생님 000에 관련된 0000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요런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문장이 없는. 그러면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제가. 그러면 반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땐 맞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기재와 기록에 관련된 어떠한 흐름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머님들이 뭘 안다 모른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만 여러 학생부 중에서 행특이 가장 교사의 자유재량 범위가 큰 분야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추천서구나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아까 이해가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아이가 활동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아이가 활동한 게 있으니까 그 아이가 활동한 걸 갖다 놓고 잘 이렇게 자료와 내용들을 항상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아이를 미리 챙겨서 기록해 주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 수를 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자 때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임팩트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중요 사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해야 됩니다. 1000자는 다 써도 되지만 500자는 어느 하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늘릴지 아니면 나열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 제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글자 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일단 학생부에 있어서 변화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네. 자, 그러면 요 다음에는 진로 활동 분야에서 만약에 이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특이적 사항으로서 진로 활동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